수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디어도 있어요. 7위, 순위가 생각보다 높죠. 15,000개 매수했습니다. 트럼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트럼프도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트럼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기업이 주도해서 비트코인을 흡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요게 팩트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진짜 큰 돈은 개인들한테 있거든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한 번쯤은 더 붐업이 되지 않을까. 한 10년 후쯤 보면 지금보다는 월등한 가격의 영역으로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7일 오후 12시 20분입니다. 네, 대낮이에요. 요즘에 뭐 연휴이기도 하고 휴가 마지막 막바지라 가지고 여행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어저께는 차가 별로 안 막혔는데 오늘은 좀 많이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에 비트코인 별로 움직임이 없죠. 네, 그리고 뭐 지루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물론 이게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변동폭이 좀 강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면 오르면 좀 많이 오르고 빠지면 좀 크게 빠지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 돈 생기면 그냥 사는 DCA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돈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2만 명을 앞두고 있네요. 네, 카페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상한 글, 뭐 이상한 알트 추천하거나 뭐 레버리지 추천하거나 하는 거는 제 광고글 이런 거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좀 광고성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다 강퇴시켜 버리거든요. 되게 깨끗한 커뮤니티입니다. 아마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2만 명 이상, 2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깨끗한 카페에는 차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게시판도 신설을 했거든요, 오늘. 사토시 모아가기. 어저께 고래동 공부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수량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낀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수량 많은 사람은 이미 모으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괜한 자괴감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게시판 카테고리를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 데일리 루틴에 그러니까 사토시를 매일 모아가는 거. 사토시라는 거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을 말하거든요. 1억 분의 1 비트. 뭐 요 정도라면은 누구나 모을 수 있는 수준이겠죠. 하지만 1 사토시는 모을 수가 없죠, 사실. 업비트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한 5,000원 이상 돼야 거래가 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데서는 5달러 이상 돼야 거래가 되거든요. 저도 뭐 한 5달러씩 매수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5달러, 10달러, 20달러 뭐 그냥 그렇게 꾸준히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매수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한 방에 사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DCA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5달러 하루에 5달러 모으면은 한 달이면은 얼마죠? 한 150달러 되나요? 요렇게라도 꾸준히 모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달러 정도는 누구나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한 30달러 정도? 30달러 조금 넘어야겠네요. 한 33달러? 하루에 만약에 혹시 할 수 있다면, 한 35달러 정도? 네, 요 정도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수료랑 요런 거 저런 거 빼고 30일 동안 모은다고 치면은 한 달에 한 1000달러씩 모을 수 있잖아요. 월 1000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표로 잡고 하기에는 괜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5달러 매수 아니면 뭐 하루에 한 5만 원 매수 요거를 목표로 잡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목표로 잡고 한번 모아보시죠. 네, 이런 개념으로 네, 사토시 모아가기 5년 정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게시판에 꾸준히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자주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인증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주로 운동하는 거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 하고 그리고 턱걸이 하고 턱걸이를 저는 일주일에 5번 이상 합니다. 스쿼트, 턱걸이, 딥스 뭐 요 정도만 하거든요. 큰 근육 위주로. 제일 큰 게 대퇴사두고 두 번째가 네, 등 근육이고 세 번째가 네, 가슴 및 삼두 요쪽 이라 가지고 요렇게 딱 세 개만 합니다. 빨리 끝나요. 제 운동은 보통 한 1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전에 러닝을 많이 했는데 러닝이 이것저것 다 하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러닝은 요즘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10분만 투자해서 요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데 비밀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때 다시 러닝을 할 생각이고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100kg만 찍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몸무게 한 85kg 안팎되는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체중보다 과체중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몸에 충격이 왔을 때, 뭐 병에 걸렸거나 하는 큰 충격이 왔을 때 살짝 그 과체중인 사람이 오히려 정상 체중보다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건 되게 의외의 결과인데, 그래서 여러분 굳이 억지로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자들 있잖아요. 제 키에서 한 100kg 되면은 초고도 비만 될 것 같은데, 제 키가 한 181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고도 비만 아니고 요 정도면 뭐 그냥 살짝 과체중 정도라 생각하는데 이쯤이면 그냥 굳이 어거지로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요 정도 운동을 저는 계속 할 생각이고 뭐 요런 것도 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면 뭐 스쿼트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아니면 뭐 잇몸 일으키기 정도 뭐 이렇게 맨몸 운동들 있잖아요. 어디서든 흔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꾸준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고 사토시 단위로 계속 비트코인 모아가고 하루에 5만 원 매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이 힘들면 5천 원이라도 매일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 신설했으니까 한번 매일매일 인증하면서 모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중요한 건, 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수많은 분들이 네, 독서 함께 해주고 있으십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비트코인 도서 아니라도 상관없죠. 무슨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소설책도 좋죠. 네, 꾸준히 계속 읽는 거 자체가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요런 게 다 데일리 일상인데 여기에 플러스 네, 방송 주 5일 이상 방송하니까 네,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것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매일 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확실히 인생이 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실행에 옮겨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 모아가기 네, 말 그대로 사토시입니다. 사토시를 모을 때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수많은 바이 시그널을 남길 수 있다는 거. 업비트에서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폰에서 업비트에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폰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누르면 설정이잖아요. 네, 요거 누른 다음에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원래 지표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일반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매수 매도 거래 내역 표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 표시가 나와요. 보시면 바이 표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전 업비트에서는 잘 안 사가지고 업비트에서 지금 사도 됩니다. 업비트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역푸니까 업비트에서 사셔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옵니다. 아무튼 네, 사토시 단위로 모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찬찬리치님이 30개를 모으셨더라고요. 야, 30개 모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30개를 네, 모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매수 중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30개 사셨는데 더 사신다는 뜻이죠. 네, 진짜 세일러처럼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신 것 같고 네, 하지만 우리가 찬찬리치님처럼 이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찬찬리치님이 30개를 사신다고 우리도 30개를 살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뭐
0.3개라도 매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3개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너무 크죠. 한 5천만 원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목표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토시 모아가기의 목표는 0.1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모을 때마다 0.1개씩 목표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개씩 목표로 모았는데 이제 1개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1억 6천이니까 1억 6천씩 현금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그냥 0.1개씩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토시 모아가기 목표는 0.1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따분하고 느리고 안전하고 신뢰만 해서 좋거든요. 이게 뭐 제 인생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누군가 보면 너무 따분하고 느리고 재미없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방송 끝나면 뭐 그냥 전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밤에 집에 와가지고 뭐 저녁 먹고 또 다시 공부하고 이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하고 도서관 가고 맨날 이 반복이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현재 한 10만 달러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은 한 350만? 네, 한 350, 60만 될 것 같은데 편의상 350만 달러라고 칠게요. 이게 개당 가격이 뭐 100만 달러가 됐다. 뭐 우리가 100만 달러 기대하고 있잖아요. 1비트 100만 달러 요렇게 달성하면 요게 거의 뭐 1000만 달러 이상은 당연히 되겠죠. 10배 되니까 한 3천만 달러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러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후에. 그리고 찬찬리치님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네요. 네, 내일 오후 9시에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네, 고래동 공부 강의 들으시려면 여기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팬딩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톡방에 초대돼서 줌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30개를 모으게 됐냐? 네, 찬찬리치님 직장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찬리치님의 투자 스토리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네, 저도 본방 사수할 생각입니다. 내일은 좀 일찍 집에 와서 찬찬리치님 강의도 들어볼 생각이에요. 요것들을 꾸준히 하면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독서 꾸준히 하고 요렇게 하는 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다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찬리치님은 찬찬리치님이시고 우리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많이 산다고 뭐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모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토시로 모아가면 됩니다. 0.1비트를 목표로 꾸준히 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월 1000달러 정도 꾸준히 모으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한 1년에 0.1비트? 네, 요 정도씩만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0.1비트. 되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물론 1개, 2개, 뭐 찬찬리치님처럼 한 30개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고래동 공부 카페에 보면 꽤 많아요. 제가 뭐 닉네임을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10개 넘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이시고 대한민국에는 강남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강남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한테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토시 모아가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뭐 여기 모으셔도 좋고 자랑하고 싶으시면 여기 자랑하셔도 되고 그거는 솔직히 뭐 나랑 큰 관련이 있진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지금 모아갈 수 있냐 모아가고 있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0.1비트부터 요렇게 목표로 잡고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이래도 뭐 매일 5만 원씩 사야 되나요? 3천만 원 있으시면 그냥 한 방에 0.1비트는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으시든
0.1비트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DCA 꾸준히 하시면 되죠. 일단 0.1비트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굳이 4848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팔고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월등히 좋습니다. 내일 모레쯤 고래동구모에서 발표도 할 건데 여러분 어차피 결과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뭐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뭐 결론은 4848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계속 모으는 게 가장 좋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4848 안 하고 쭉 그냥 호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50% 이상 수익 받으면 좀 팔았다가 두 배가 되면 반을 팔았다가 뭐 30% 빠지면 더 사고 아니면 50% 빠지면 더 사고 요런 거를 제가 다 백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뭐 바이, 산 거, 판 거 뭐 이렇게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4848 하는 거보다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이 파란색 선, 호들 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세도 하잖아요. 과세를 하면은 내가 매도한 거에서 양도세를 한 22% 내게 되는데 그럼 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겠죠.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나중에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바이 시그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세일러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게 비트코인 폭락장이 다시 펼쳐질지 어떨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4년 주기로 큰 폭의 하락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색깔이 들어간 부분인데 아마 2026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까봐 지금 덜덜 떨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에 매도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매도 안 할 거예요. 비트코인 매도는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돈 필요한 거 아니면 매도 안 하고 꾸준히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2014년에 요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2018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2022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2014, 18, 22 월드컵 있는 해인가요? 네, 월드컵이 있는 해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월드컵이 있겠죠. 내년 월드컵 어디서 하나요? 뭐 캐나다, 미국 요쪽 북미 쪽에서 하나? 일단 북미 월드컵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2026년에는 뭐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 할까요? 1번 폭락, 사이클대로 폭락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엔 다르다. 크루거가 맨날 얘기하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2026년도 아마 폭등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다. 네, 크루거 포스팅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별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지금 현행 수준 그냥 보합세 계속 이어갈 거다. 1, 2, 3번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뭐 보합세라는 거는 최대 최소가 한 30% 안팎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비트코인은 요 정도면 보합세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엄청 폭등할 것 같지도 않고 엄청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 그냥 작년이나 올해 정도 이렇게 좀 상승세가 빠르긴 한데 그냥 뭐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빠지고 요게 반복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챗GPT는 가능성을 폭락 가능성을 한 60-7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는 폭락이 올 거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보다는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AI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락이 나온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가 쓴 글인데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과거처럼 엄청난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폭락의 전제 조건은 저는 폭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폭락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 1.6억인데 뭐 예를 들어서 두 배가 올라서 3억 2천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폭락이 나오면 한 마이너스 50%가 빠졌다. 그러면 1억 6천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봤자 지금 가격이잖아요. 지금 뭐 계속 꾸준히 DCA 해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폭락이 온다고 해도 지금 가격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를 봤을 때 만약에 100만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폭락이 오건 폭등이 오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냥 꾸준히 계속 DCA 하면서 매도 없이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매도를 일단 하면 재매수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매도 없이 꾸준히 모으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거가 쓴 글인데 이제 한 달 후면은 25bp 연준에서 이제 인하할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페드 와치인데 보시면은 9월 17일,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딱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뒤에 이제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고 또 2달 뒤에 할 수도 있죠. 이번엔 근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니까. 아무튼 12월까지 보면은 대략 2번 정도, 내년 1분기까지 보면은 대략 3번 정도, 내년 말까지 보면은 대략 한 5번 정도, 요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거죠.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금리 인하가 될지 아니면 매우 천천히 진행이 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크게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크루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이슈를 좀 크루거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거는 참고로 스탠포드 박사 출신의 수학자예요. 수학자이자 투자자이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을 갖고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들이 엄청 올라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돈이 시중에 더 많아지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PI가 이번에 조금 높게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괜찮게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그러니까 크루거는 정말 통계 자료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쓰는 것 같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뢰도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걸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괜찮게 나왔어요. 높지 않게, 인플레이션 높지 않게 나왔고, 하지만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너무 안 좋죠. 고용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그러니까 생산자만 이렇게 싹 빼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랑 고용 지수만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면 폭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을 사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DCA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 만으로 45살이거든요. 예전에 한국 나이로 46살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제가 35살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느끼기엔 되게 최근인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막상 35살 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뭐 오래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한참 학원에서 강의할 나이인데 저는 최근으로 느껴지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년이 또 지나면 저는 55세가 되겠죠.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때 뭐 빌딩 가격이 하락이 와서 뭐 빌딩 사고 싶은 충동을 아무리 세게 느낀다고 해도 저는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0.1개씩만 모은다고 해도 10년 동안 모으면은 1개 되잖아요. 1BTC. 그럼 10년 후에 100만 달러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14억 정도는 10년 동안 모으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적다고 할 순 없죠. 네, 누군가에겐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고 나중에 더 사고 뭐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저처럼 사토시 단위로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등락에 생각하지 말고 등락을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는 계속 모아가는 투자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9일 오전 7시 6분입니다. 비트코인 어저께 11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열심히 말아 올리는 중입니다. 11만 7천 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 네, 아직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설사 네, 많이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DCA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고래동 공부에서 어저께 찬찬리치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뭐 고래동 공부 카페를 훅군 달구고 있으신 분이죠. 이렇게 정말 폭풍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몇 개 모으셨는지. 가장 최근 거 보면은 30개 이상 네, 모으신 것 같아요. 27.3개, 2.724개 합치면 30개가 넘죠. 30개 넘게 바이낸스에 넣으시고 언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언은 참고로 이게 이자를 주긴 주는데 스테이킹하고는 좀 다르고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넣으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주긴 합니다. 하지만 되게 짜요, 이율이. 바이낸스는 대략 한 0.23% 정도 주는 것 같아요. 0점대라서 너무 짜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비트겟도 같이 쓰는데 비트겟은 14일 정도 파킹 해두면은 한 1.2% 주고요. 네, 그냥 플렉서블로 하면은 1% 정도 줍니다. 하여튼 뭐 요만큼이라도 차이 많이 나잖아요. 한 4, 5배 되니까. 뭐 OKX도 제가 알기로 한 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언에다가 두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조금씩이라도 수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찬찬리치님 한 30개 되시잖아요. 30개쯤 되면은 1%만 돼도 1년에 0.3개씩 늘어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3년에 1개씩 그냥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니까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에 언 해두는 것도 한번 네,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30개를 모으셨잖아요. 폭풍 매수 첫 번째 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때 5개부터 출발했네요. 6월 달에 5개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폭풍 매수를 하셔서 6월 달에 역시 7개 모으셨고 보시면 7월 달에 22개, 20개대로 확 뛰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기에서 최근에 30개까지 인증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저도 되게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뭐 되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2달 만에 비트코인을 0에서 30개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모을 수 있었을까? 이게 좀 되게 다들 궁금했었고 어저께 저녁 9시에 팬딩 통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게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저렇게 모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좀 편하게 투자하잖아요. 뭐 저 포함해서 저는 뭐 그냥 나이브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사도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사고 있고 저도 지금은 뭐 이렇게 등락에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DCA 하고 있거든요. 뭐 꾸준히 DCA 하고 있고 제가 이 사토시 게시판까지 만들었잖아요. 사토시 모아가기 1비트 모으기 하니까 다들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소외감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DCA 게시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네, 모아가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계속 매수했어요. 빠짐없이. 이게 약간 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4시간 봉인데 4시간에 한 번씩 매수해야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뭐 까먹으면 뭐 한 번에 뭐 2번 매수할 거 사면 되니까 뭐 아무튼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저는 대략 뭐 한 달에 한 0.01에서 한 0.05, 한 05 BTC. 네, 요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좀 달라가지고 뭐 돈 들어갈 때 없으면 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 없으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대출 상환이 요즘에 또 꽤 많더라고요. 뭐 2020년에 빌린 건데 한 5년 되고 나니까 만기 되는 게 있어갖고 이거 요즘에 대출 갚는 게 꽤 많아져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좀 더 샀을 텐데 뭐 이것도 뭐 다 과정이니까
네, 아무튼 저는 요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꾸준히 모으다 보면은 뭐 1년에 0.1비트 이상은 모으겠죠? 그럼 뭐 2, 3년 지나면 또 1비트씩 늘어날 테니까 계속 이렇게 모아갈 생각입니다. 매도는 안 할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매도는 안 할 거고 매수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고 있지만 네, 찬찬히 있지만 한 번에 30개나 이렇게 사가지고 다들 얼마나 궁금하셨겠습니까? 네, 저도 후기에도 남겼는데 부동산을 일단 세 채를 파셨어요. 부동산 세 채 팔고 기타 등등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30개나 매수하시게 됐는데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생기면 여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뭐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고래동 공부 강의하면서 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또 처음 봤거든요. 보시면 요것도 후기고 뭐 다 후기잖아요. 후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거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멤버십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이니스타님이 올려주신 후기인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는 변동성을 알고 이렇게 하시나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뭐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모든 게 정말 다 수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모든 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어요. 뭐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바로 가기 하시면 네, 오늘 11시에 녹화본이 올라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스토리가 많아서 다 못했어요. 네, 이게 뭐 1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부는 9월 달에 또 강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9월 달에 2부가 네,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뒤에도 워낙 컨텐츠가 많으시니까 계속 강의를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다음 달에도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네, 찬찬리치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힘들어서 네, 이거는 저한테 좀 분석을 해달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강의 듣고 그래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숙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반포자이의 희소성을 좀 비교해달래요 수학적으로.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수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수학은 되게 엄밀한 학문입니다. 엄밀함을 생명으로 하고 빈틈이 전혀 없어요. 가장 학문적으로 빈틈이 없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만 돼도 네, 어느 정도 빈틈이 좀 있습니다. 공학까지 가면은 빈틈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요 정도면 됐다 싶은 게 공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학과는 진짜 엄밀함을 생명으로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해달라.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거리는 아니고 그냥 뭐 재미 삼아서 그냥 분석은 희속성을 비교해봐라. 그냥 재미 삼아서 분석은 해볼 수 있어요. 네, 혹시나 지금 수학 전공하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네,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엄밀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손발이 되게 오글거리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뭐 수학 전공하신 분들만 아는 그 무언가입니다. 하여튼 이건 수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일단 전략을 짜야죠. 어떻게 해야 반포자이와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분석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매수자라고 할게요. 잠재적 매수자들 중에서 공급량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희소성이 좀 분석이 좀 되지 않을까. 공급량이 적고 매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포자이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매수가 가능한 사람 수 이걸 먼저 헤아려 봐야죠.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대략 그래도 반포자이가 현재 한 40억이 넘는 것 같거든요. 국평이. 4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뭐 6억 대출을 받든 뭐 전세를 끼고 사든 그래도 순자산이 한 3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억이라고 써 있는데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 사람들 수를 구해봤습니다. 얼추 구해봤더니 대략 한 1% 된대요. 30억 이상 순자산 가진 가정은 대략 한 1%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럼 순자산을 지금 반포자이를 사겠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아파트 사는데 때려 부어야죠. 그러면 대략 한 1% 정도, 20만에서 30만 가구 정도, 요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잠재 세력이 되겠구나. 편의상 한 30만 가구 정도 요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냥 30만 가구 정도 잠재 매수자가 되겠다. 그럼 반포자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강남, 그러니까 뭐 용산에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다르잖아요. 용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뭐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과 강남구에 살고 싶은 사람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한정해서 한 30억 이상의 실제로 거래된 단지들,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포동에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베일리가 현재 대장이죠. 리체, 르엘, 신반포자이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뭐 서초 방배. 강남구에는 압구정,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뭐 개포동 쪽에 많습니다. 뭐 요런 게 청담동, 삼성동 실제 거래된 겁니다. 실제 거래 안 된 단지들도 있겠죠. 네, 그런 건 일단 빼고 실제로 거래가 된 것만 했을 때 대략 한 6만 세대가 좀 안 됩니다. 편의상 6만 세대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어림잡은 거예요. 전수조사 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대략 한 6만 세대 정도, 5만에서 6만,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H 아이파크 같은 데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만 해도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9천 세대 가까이 되죠. 그 8천 세대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반포자이가 좀 더 희소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더 찾진 않았습니다. 그럼 대략 한 1대 6 정도 희소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한 5, 6만 채 정도 되니까 한 1대 6 정도의 희소성으로 판단을 대략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물론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냥 어림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진 말아주시고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잖아요. 재미삼아. 하지만 뭐 오류가 있거나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뭐 수정하면 되니까.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네, 너무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산다고 치면 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뭐 중산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잘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략 이것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한 1억 좀 넘죠. 네,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반포자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희소성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월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포자이에는 좀 어드밴티지를 줬고 비트코인에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를 좀 줬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억 이상 되는 사람부터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전 세계에 1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뭐 한 1억 이상 있는 사람 수가 한 6억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 정도 되면은 한 6억 이상 되거든요. 7억? 순자산이 한 7억 이상 되는 사람은 한
2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억 명 정도. 그리고 뭐 1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은 한 6천만 명 정도 되고 그 10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은 한 600만 명 정도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들이 가진 돈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진 게 285 트릴리언 달러다. 그럼 대략 UBS에서 추산한 게 성인 순자산 총합이 한 454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 그럼 이게 다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좀 잘 나가게 되면 이 중에서 이게 잠재 세력이니까 이 중에 한 10% 정도는 잠재 매수 금액으로 생각해보자. 반포자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지 살려고 매수 대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 세력, 잠재 매수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4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115K 정도 되니까 지금 한 117K 근처 정도 되는데 그냥 어림한 겁니다. 네, 역시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럼 대략 한 4억 개 정도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토시 물량 플러스 전 세계 잃어버린 물량이 다 하면 한 400만 개 정도 된대요. 이 400만 개를 제하고 그리고 편의상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100만 개 되거든요. 네, 요것도 제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500만 개 정도 되잖아요. 1500만 개. 이거를 빼고 나면은 대략 한 2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포자이는 희소성이 한 6분의 1 정도, 요 정도 추산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26분의 1 정도, 대략 한 4, 5배 정도 희소 가치를 갖는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향후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용이라면 뭐 주거용이나 홈 개념으로 내 집 마련 뭐 요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 집은 있는 게 좋으니까 여러모로.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투자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 부동산보다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좀 월등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찬찬니치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고 찬찬니치님은 부동산 세 채 팔고 비트코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30개까지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게 눈물 없이는 네,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샀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정말 가까스로 네,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폭락했을 때 대비도 많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뭐 실제 상황도 뭐 준비를 해두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숙제 내주셔서 한번 숙제를 해봤습니다.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반포에 입성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흔히들 하는 방법은 갈아타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좀 오르면 돈 모아가지고 뭐 잠실 정도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나서 뭐 강남 쪽에 뭐 구축이나 뭐 요런 데로 이사를 갔다가 뭐 나중에는 뭐 강남의 신축 쪽으로 또 이사를 가고 요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갈아타기로 요렇게 하면은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정말 험난하고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단 분당 아파트 사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잠실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요렇게 해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사다리가 좀 많이 끊겼어요, 솔직히.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의 정점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려는 건 제 생각에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차라리 분당 아파트를 뭐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비트코인을 한 3개 사면은 제 생각에 한 10년 안에 반포자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전세 끼고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3개까지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한 20년을 놓고 보면은 한 개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안에 3개만 있어도 10년 안에 반포자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요 책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허드렛 일만으로도 100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돈의 심리학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약간 좀 프롤로그 같은, 그럼 약간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위키피디아 보면은 이분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동차 수리를 하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청소를 한 17년 동안 하시고 주유소 직원 관리인 투자가 뭐 요렇게 사시다가 나이가 좀 있으셨죠.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2년 동안 꾸준히 검소하게 생활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다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량주 위주로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800만 달러면 100억이 넘죠. 대략 한 뭐 지금 가격으로도 한 1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014년이었으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널드 제임스 리드, 자동차 정비사로 25년, 백화점 바닥 청소원으로 17년. 요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8살에 단층 집, 1층 집입니다. 산 뒤에 평생 이 집에서 살았다. 요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내면 부자가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벌어들인 돈은 적은 돈을 꾸준히 저축하고 우량주에 투자해서 오랜 시간 묵혔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결국 부자가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부자가 되는 건 시간이 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이분이 투자를 한 10대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40년 투자했을 때 한 5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투자 되게 잘했어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근데 50대부터 지금 참고로 90대이십니다. 그럼 이 뒤로 또 40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요때 번 돈이 현 시점에서 보면 요때 번 돈이 0.1%예요. 0.1%. 그러면 요 이후에 50대 이후에 번 돈이 99.9%입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번 돈이 90% 이상이에요. 요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큰 돈을 벌려면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자산을 택하셨잖아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신다는 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살려고 마음먹고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부를 이루는 길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부자가 될 순 없어요. 뭐 이렇게 1, 20% 올랐다, 100% 올랐다고 그냥 홀라당 팔아버리면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스노우볼 효과를 여러분도 좀 톡톡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률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일찍 모은 편은 아닌데 23년 말에서 한 24년 초까지 모아서 대략 한 7천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700인가 평단이. 요 정도의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현재는 10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그냥 끝이에요. 100% 됐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순간 부자가 될 길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100%가 됐어도 그냥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널드 제임스 리드. 요 분은 92세까지 계속 보유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무려 100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얕은 생각들보다는 얕은 수를 써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구나.
요거를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소식인데, 스트래티지랑 메타플래닛이랑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요즘에 또 뭐 썰티네프 나오는 철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JP 모건도 10배 이상 늘렸죠. 비트코인 보유량을. 수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래티지는 요새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430개. 뭐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매수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63만 개 정도 매수를 했죠. 기업들 중에서는 그냥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플래닛도 계속해서 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게로비치? 뭐라고 읽나요? 게로비치 맞나요? 뭐 아무튼 이분이 메타플래닛 CEO인데 현재 18,888개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8,888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불과 두세 달 만에 1만 개를 더 늘린 겁니다. 이 게로비치의 목표는 2027년까지 21만 개를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죠. 네, 한 10배 이상 더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로 모으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잘하면 2027년까지 21만 개를 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메타플래닛 주식을 살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디어도 있어요. 7위. 순위가 생각보다 높죠. 15,000개 매수했습니다. 저번에 그 전환사채랑 뭐 이것저것 유상증자 해가지고 채권 발행해서 산 것 같아요. 뭐 그걸로 공모는 아니었고 사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15,000개나 되는 물량을 모았습니다. 적지 않죠. 트럼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트럼프도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트럼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비트코인의 기업들에서 매수하고 있구나. 요런 감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기업이 주도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흡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요게 팩트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뭐 개인들도 뛰어들겠죠. 그러면 지금도 뭐 김프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역푸는 해소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 김프가 조금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아무튼 지금 뭐 김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김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기업이 주도해서 매수한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큰 돈은 개인들한테 있거든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한 번쯤은 더 붐업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빠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또 다시 날아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후쯤 보면 지금보다는 월등한 가격의 영역으로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수하면 너무 이렇게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보유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돈이 없으면 그냥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다 이렇게 사토시 단위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시잖아요. 조금씩 계속 꾸준히 모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100만 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 달러 된다고 치면 지금 뭐 최고점 해봤자 12만 4천인데 이것보단 월등히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타이밍에 사든 그냥 다 싸다 생각하고 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0일 오전 7시 51분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죠.
한 11만 3천 달러까지 빠졌고, 새벽에 한때는 11만 2천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최고점이 124K였잖아요. 무려 한 12,000달러가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비트 시세는 그만큼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1,100만 원, 1,200만 원, 요 정도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업비트 시세는 긴프가 좀 끼거든요. 올라갈 때는 역프가 나서 상대적으로 해외 거래소보다 좀 덜 오르고, 빠질 때도 긴프가 끼면서 조금 막아줍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해외 거래소보다는 대부분은 업비트가 좀 적어요. 하지만 뭐 글로벌 표준이니까 저는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건 뭐 어디까지 빠지냐, 뭐 요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뭐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는 뭐 지지해 줄 것 같아요. 한 108K 정도? 여기 보면 지지선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1차 지지선은 한 이쯤 될 것 같고요. 한 112K. 그러니까 뭐 빠진 만큼 일단 빠진 건데, 여기가 뚫리면 한 108K까지는 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즌 종료냐? 뭐 그것까진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시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즌이 계속 있나요? 저는 뭐 이미 시즌은 좀 깨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나스닥처럼 뭐 오르다가 뭐 조정받고 또 오르다 조정받고 뭐 요런 게 반복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너무 빠졌는데 지금 사야 되냐? 뭐 그것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저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샀고 오늘도 샀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샀거든요. 오늘 새벽에 한 2번 산 것 같아요. 너무 싼 것 같아가지고. 빠지든 오르든 저는 뭐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보고 사는 것 같으신가요? 가격을 안 보고 사는 저에게 가격을 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최고점이 한 12만 4천 달러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정말 아무리 못해도, 정말 최소한으로 올라도 100만 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 한 140억 되잖아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비트코인 한 개에 140억이 되는데, 지금 뭐 1억 5천, 1억 6천이면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한 20년에서 30년을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돈 필요한 거 아니면 매도할 생각도 없거든요. 일단 100만 달러 미만에서는 아예 팔 생각이 없습니다. 100만 달러 되기 전에는 부동산도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에 투자할 돈 있으면 그 돈을 아껴서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저는 한 100배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한 100만 원어치만 사도 이게 1억이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오르내리는 거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거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뭐 비판하려면 비판하시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 월봉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요때 한번 보세요. 그냥 바닥이죠. 그냥 쭉 바닥입니다. 오르내림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평평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앞으로 뭐 20년 후, 뭐 30년 후가 되면 아마 비슷해질 거예요. 제가 1,000만 불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1,000만 불이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정말 2, 30년 후에 2, 30년 후면은 한 2055년 뭐 그쯤 되는 거잖아요. 30년 후면. 그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불은 여기에 있고요. 30년 후에 여기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등락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1억 5천만 원 됐네, 1억 6천만 원 됐네. 뭐 이걸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1,000만 달러까지 이걸 안 팔고 잘 가져갈 수 있냐. 이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너무 여기에서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그냥 직선이잖아요.
지금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후, 30년 후를 보면 지금 그냥 어느 때, 어느 가격에 사도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그게 팩트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마 큰 부자가 되시겠죠.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선 같은 요 구간에서 이게 뭐 올랐네 떨어지네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등락은 뭐 있겠죠. 50% 빠질 수도 있고 70%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수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할 때 가격이 빠져주면 어떻게 보면 고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어치 사도 0.01개도 안 늘어납니다. 0.007개? 뭐 한 이쯤 되나요? 요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잘해야 100만 원어치 사도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가격이 혹시나 많이 빠져주면 만약에 100만 원을 샀는데 0.01개씩 늘릴 수 있다고 치면은 저는 더 기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매수만 할 거니까. 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이고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계속 매수할 생각입니다. 100만 달러 미만에서는 언제 어느 때 사도 네, 싼 가격이라고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뭐 제 의견이 궁금하신 거라면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하시는데 저는 뭐 방향을 많이 굳혔고 매도할 생각 없고 한 적어도 한 100만 달러 이상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달러 네, 거기까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양질의 글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글들, 뭐 광고 글들 제가 다 지워버리거든요. 엄청 깨끗한 게시판들이니까 와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하는 그런 게시판들도 있는데 MRI, 옹달님이 강조하시는 MRI인데 M은 무브입니다. 무브, 움직여라. 네, 운동하는 거 나오고요. 독서, R은 리드죠. 네, 독서하고 I는 인베스트, 그냥 DCA 하면 됩니다. 요거 세 개만 꾸준히 하면 네, 저는 건강한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 세 가지 위주로 네, 꾸준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운동은 매일 하는데 인증은 안 했었는데 그냥 게시판 만들었으니까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급적이면 매일 인증하려고 합니다. 인증하는 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잘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 꼬맹이 데리고 가서 턱걸이 하는 거 좀 찍어봐 해가지고 쇼츠도 올리고 했거든요. 제 턱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뭐 운동 루틴이 되게 단순해요. 뭐 조깅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러닝머신 위주로 조깅도 한 40분 정도는 꾸준히 좀 할 생각이거든요. 턱걸이 한 1, 2세트 하고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뭐 그쯤 합니다. 그 다음에 딥스 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 맨몸으로 네, 스쿼트 하고 뭐 요게 답니다.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깅 안 하는 날은 한 10분 내로 끝나고요. 조깅 하는 날은 뭐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하고 인증도 할 생각입니다. 독서 인증은 이건 뭐 습관이 안 돼서 제 책 읽을 때 사진 찍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책은 저 뭐 안 읽는 날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좀 이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토시 모아가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01개라도 0.01개 너무 크네요. 0.00001개라도 계속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 소액 투자할 땐 뭐가 좋나요? 뭐 알트 추천 뭐 이런 걸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소액일수록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매수한 수많은 바이 사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다 소액입니다. 물론 요 중에 뭐 한두 개는 금액 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네, 소액이에요. 뭐 한 만원, 2만원, 최소가 5달러니까 한 7천원? 네, 5달러만 매수한 적도 많고요. 그냥 꾸준히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돈생강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꼭 바이낸스에서 살 필요도 없어요. 업비트에서 사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역푸 많이 끼고 김푸껴도 별로 안 높으니까 업비트에서 5천원 이상이면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자본이 적은 사람은 뭘 사면 되나요? 자본이 적으면 5천원어치 비트코인 사면 되고 자본이 많으면 5천만원어치 비트코인 사면 됩니다. 뭐 이게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자산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따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만 사세요. 그냥 뭐 이것저것 사봤자 장기 수익률을 비트코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 암만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해도 비트코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대출을 좀 받아 있긴 한데 저는 뭐 주담대 좀 받은 게 있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거죠. 2023년에 받았던 것 같고 벌써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023년에 주담대 받아서 비트코인 샀으면 뭐 너무 잘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율이 뭐 한 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오른 거는 뭐 이때 이후로 거의 뭐 한 200% 오른 것 같으니까 뭐 너무 잘한 투자였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투자하면 되냐? 그럼 본인이 판단하시고 뭐 저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할 뿐입니다. 그냥 크루거가 저 크루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 채널 오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트위터에서 이분 거 제일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분은 정말 약간 좀 창의력이 좀 뛰어난 천재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건덕지를 던져주는지 이분의 글을 읽으면 제가 영감을 얻거든요. 그 영감을 바탕으로 저도 글을 쓰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크루거 형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자율 10%로 빌려서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 42%인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되게 파격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42%는요 여러분 그냥 무지막지한 수익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연간 수익률 한 100% 돼야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25%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 42%를 안겨다 주니까 정말 미친 수익률이죠. 거기다가 최근 한 3년 수익률은 90%가 넘거든요. 한 92% 되는데 미쳤죠. 연평균 90%로 오르는 자산이 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2023년 뭐 1월 1일부터 투자를 했다고 치면 요때 비트코인이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이었어요. 2,070만 원인가? 하여튼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이 1억 6,800만 원이었잖아요. 8배가 넘게 올랐어요. 8배가. 그럼 3년 동안 8배면은 연평균 2배씩 오른 거잖아요. 미친 상승률입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트를 찾죠. 네, 알트코인 투자 솔직히 저는 왜 하는지 지금은 예전엔 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런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42%를 기록해왔으니까 앞으로도 42%를 기록할 거다. 이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32% 정도 연평균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볼게요. 편의상 한 겁니다. 편의상. 그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갖고 한 1,000만 원 빌렸다고 칠게요.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으시면 빌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돈 갖다 투자하면 되니까 그게 베스트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10%로 솔직히 10%로 빌리는 사람 한국에 없죠. 뭐 신용대출 받아도 비싸봐야 한 5% 수준 아닐까요? 네, 한 요 정도로 빌린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보수적인 계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10년만 저는 한 5년에서 10년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요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5,500만 원 정도 5년 투자하면 5,500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10년 투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한 게 3억이 됩니다. 3억. 요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30억 되겠죠. 30억. 20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무려 92억이 됩니다. 1,000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치면은
920억이 됩니다. 920억.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르고 떨어지고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한 5년 정도는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 제가 뭐 지금은 계속 매수한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그것도 네, 보여드리는데 의미가 있나 싶어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지는. 이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나중에 정말 뭐 지금은 그래도 한 1억 6천원인데 나중에 뭐 16억이 되고 뭐 160억이 됐는데 비트코인 있다고 인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뭐 세상이 좀 흉흉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증들은 한 2억 수준까지만 좀 하고 2억이 넘어가면 좀 인증 같은 부분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한 1억 2천인가 넘어갈 때부터는 이렇게 계좌 공개도 안 했거든요. 예전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짜장면집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데 이건 좀 너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네,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몇 개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거 되게 실례 아닙니까? 당신 얼마 있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거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럼 뭐 본인은 몇 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명성이 있지만 저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제가 본명으로, 제 채널명도 제 본명입니다. 성정길. 본명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제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앞으로 장기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치면 1,000만 원만 투자해도 92억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기간을 더 길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30년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30년. 그러면 1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도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0만 원 정도는 뭐 만약에 없다면 뭐 신용대출을 받던 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보통의 경우 마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자를 내야 되는 아픔은 있지만 하락할 때 이자 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픔은 있지만 만약에 30년을 진짜 투자할 수 있다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게 100억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뭐 망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저는 이걸 믿고 비트코인을 믿고 매도는 안 하고 계속 추가로 매수만 할 생각입니다. 설사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게 10%까지는 안 되는데 10%를 낸다고 해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년 후에 28억이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네, 근데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안에 못 되면 30년 안엔 됩니다. 30억이. 정말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돈 1,000만 원 빌려서 투자했는데 30억이 됐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자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1,000만 원 갖다가 투자만 해도 이렇게 된다. 내가 혹시나 1억이 있다면, 그리고 그 1억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도로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의대 가는 것보다 어렵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의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서울대나 의대 가는 애들 뭐 제가 수준을 알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 20년, 30년 한 종목에 장기 투자한다는 게, 그리고 부동산도 아니고 비트코인에 이런 장기 투자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이유. 보면 나오는데 부동산은 사실 되게 좀 쉬워요. 심리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네, 저도 부동산 투자했고 네, 지금도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팔아서 비트코인 사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장점은 시세가 안 보여요. 시세를 몰라. 알기도 하는데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보다는 가격을 좀 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에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내가 만약에 1억 6천원에 샀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한 번이라도 이 1억 6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그냥 100이면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면 비트코인을 일단 사면 사자마자 오르고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90일 안에 이 밑으로 내가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한 4분의 3에서 10분의 9입니다. 엄청 크죠. 75%에서 90%. 그냥 사면은 다 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게 스트레스 구간. 그러니까 수익 됐다가 뭐 손해 됐다가 수익 됐다 손해 됐다 이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예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키우면 예를 들어 내 평단이 여긴데 이렇게 스트레스 구간 지나서 이쯤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평온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평단이 1억이다. 그럼 지금 뭐 1억 6천에서 떨어져가지고 1억 5천인데 으악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1억에 샀는데 그리고 내가 장투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 이상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높은 확률로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내 평단은 더 이상 안 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아주 정말 똥손이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죠. 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지나면 내 평단을 넘어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하시면 한 3년 이상은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GPT 시켜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대략 한 90일 이내에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94.1%라고 합니다. 거의 다죠. 3달 내로 내 평단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조정이 왔잖아요. 아마 지금 뭐 손실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내 평단 밑으로 안 떨어지길 바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욕심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30일 이내 보통의 경우에 한 달 내로 떨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90%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산 가격 밑으로 떨어져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게 사실로 판명이 나는 거죠. 내가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자하기 어렵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달러의 약세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요 글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진지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길 원하시면 이 글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제가 쓰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 영어잖아요, 영어를 스크립트 다 해석해서 분석해서 올린 거거든요. 물론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되게 길어요. 엄청 긴데 1시간 반인가 뭐 될 거예요. 아무튼 되게 긴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좀 뭐 우리는 스피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만 핵심만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좀 나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제가 한국말 번역본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크게 3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달러의 약세고,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트리핀 딜레마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노리고 있잖아요.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 흑자를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미디입니다. 미국은 달러 자체가 수출품인데, 그래서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기축통화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까지 꾀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달러의 약세는 좀 필연적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트럼프가 파월을 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라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한 2% 정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월을 엄청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 아저씨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은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장으로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 5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인사가 연준에 7명 중에 3명이거든요. 그 3명 중에 1명이 아마도 연준 의장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00 아래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근데 이게 더 점점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달러로 보통 표시가 되니까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달러 약세가 생각이 되고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그 남자분 말씀하신 거를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2, 3년 동안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고 치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해지 자산이 되는 거죠.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자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요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지금 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금의 최고가가 한 3,500달러 찍었었는데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략 한 3,300 안팎을 오가고 있죠. 하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내로 3,8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한 20%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1년 내로 20만 달러 이상은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좀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자산을 구성해서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금 투자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인의 정서에 금이 잘 맞는지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실물금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하드월렛을 이용해서 콜드월렛이라고도 하고 하드월렛이라고도 하는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실물금과 셀프 커스터디 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위기가 생기면 갖고 튈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금도 갖고 튀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실물금 같은 것도 일단 가지고 옮길 수는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건 뭐 사실 리모닝만 잘 간직하면 비트코인 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드월렛 있잖아요. 콜드월렛, 레저나 뭐 키스톤 프로 같은 뭐 이렇게 하드월렛이 있잖아요. 이거 안에 비트코인을 넣어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매개체일 뿐이고 얘를 잃어버려도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드월렛이 불편하시면 핫월렛이라도 그러니까 소프트월렛이라도 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뭐 위험하다고 엄청 막 뭐라고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똑같아요. 뭐 제가 느끼기엔 완전히 똑같은데 얘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적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적이 없도록 에어갭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한 거죠. 근데 관리를 니모닉 관리를 철저히 하면 제가 느끼기에 보안 성능은 얘나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얘가 더 안전하긴 합니다만 얘네들도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을 그러니까 니모닉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여기저기 막 연결을 하거나 하면서 니모닉이 털려서 이게 털리는 거지 이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같은 주소로 콜드월렛에서 만든 생성된 주소를 소프트월렛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다들 뭐 어떤 개념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콜드월렛에 너무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얘네가 얘보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극도로 안전하고 얘네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갑 업체들이 좀 이런 좀 엉뚱한 개념을 좀 심어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지갑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콜드 월렛 하나쯤은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콜드 월렛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타 뭐 이런 거 쓰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소프트 월렛이더라도 콜드 월렛처럼 좀 관리를 잘하면 저는 둘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니모닉 관리가 중요한 거지 소프트 월렛이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콜드 월렛에 너무 매몰되면 예를 들어 뭐 해외로 나간다고 치면 니모닉만 잘 가져가면 소프트 월렛 통해서 그냥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콜드 월렛에 너무 매몰되면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또 오해를 하실까봐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냥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이 안전한 건 맞는데 소프트 월렛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얘네가 얘네보다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도 그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게 털렸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 오해를 좀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하고자 한 건 아닌데 앞으로 약달러가 계속된다고 치면 자산 가격은 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한 2, 3년 동안은 좀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깨진 거냐? 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4년 주기가 그렇게 딱딱 잘 지켜질지. 4년 주기라고 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올해 한 11월 정도 고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3개월 정도 남았죠.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2, 3개월 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러려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엄청난 속도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오르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쭉 빠지기만 하는 게 달러 약세, 약달러를 앞두고 이게 가능한지 뭐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튼 공부용으로 쓰기에 되게 좋은 영상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3일 토요일이고요. 네, 토요일 오전 7시 26분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가족여행을 좀 1박 3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했고 대신에 가급적이면 네, 내일도 방송을 원래는 안 하는 날인데 내일도 방송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월이 어저께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좀 뉘앙스로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네, 암시한 거죠. 그 덕분에 나스닥도 엄청 올랐고 네,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고 이더리움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무슨 14%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깨졌죠? 2021년 11월에 만들었던 올타임 하이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4년 정도 걸렸네요. 4년 만에 드디어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를 네, 경신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 찍었으니까 알트장이 오는 거냐, 이더리움 사면 되냐, 또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의견을 드리긴 어렵고 제가 대신에 백테스트는 다 해놨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로 검색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네, 2만 명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광고 글들 막 올라오는데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뭐 이상한 글들 제가 다 지워버리니까 클린하게 비트코인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노가다를 또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이벤트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 크게 보면 한 3번의 이벤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넣어봤습니다. 16개 정도 이벤트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차트 보시면 모든 계정을 제가 다 그려놨으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얘네도 사실상 하나고 얘네도 사실상 하나고 얘네도 사실상 하나다.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경신한 거는 크게 보면은 한 요 4가지 이벤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뭐 근데 크게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4개를 분석해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이더리움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올타임 하이 경신한 네, 그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리면 오늘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올타임 하이 경신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모든 궤적을 다 그린 거고, 이 두꺼운 선은 그거를 평균 궤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별로죠? 1년을 두고 보면 제가 최장 1년까지 모든 궤적을 다 그려봤거든요. 1년 후에 100% 넘는 게 단 한 번의 이벤트도 없습니다. 그게 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제일 불리시했던 요 케이스도 아마도 2018년 뭐 요럴 때일 것 같은데, 요 케이스마저도 별로죠. 네, 요 케이스도 별로고, 요 케이스는 오히려 손해봤어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올타임 하이 경신했으니까 사도 되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또 올라올 때 됐죠. 비트코인 팔고 이더 살까요? 비트코인 팔고 알트 살까요? 네, 요런 질문들 올라올 때 됐는데, 이 차트를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편의상 그냥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중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한 2달 정도 봤을 때는 뭐 별로였어요. 네, 평균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가깝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달 후에는 오히려 그냥 다시 되돌립니다.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되게 크고, 짧게 보면 좀 별로고, 100일쯤 됐을 때 크게 올랐던 때가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일이 지나도 뭐 그닥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요쯤 가면 한 6개월 정도? 네, 요 정도 보유를 하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요때는 상승한다면 많이 오르긴 해요. 하지만 하락한다면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다. 1년 동안 봤을 때 100%를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더리움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제까지는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뭐 2배 된 경우가 한 번도 없긴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런 게 좀 위험하잖아요.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평상시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보통이니까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서 1년 이상 장투하는 거, 저는 솔직히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그럴 돈 있으면 비트코인 그냥 사토시 한 개라도 더 모아서 더 장기 보유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더리움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더리움 투자할 생각이 없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저는 이것보다 더 불리시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올랐다고 하더라도 큰 하락을 겪죠. 그러니까 설사 내가 좋은 때 잘 매수를 했다고 해도 5, 6개월 지난 다음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랐을 때도 있죠. 네, 요거는 2021년 때문에 요런 차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서 오른 케이스가 한 번도, 그러니까 100% 이상 오른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는, 그리고 요쯤에서 다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궤적으로만 보면 어지러워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로도 다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16번의 경우에 있어서 1년 후에 평균 수익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16%. 이거는 생각보다 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그러니까 특히나 또 단기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 좋았던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단기에 뭐 50% 빠진 케이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 찍었다고 해서 좋아할 때가 아니라, 올타임 하이 찍고 반토막 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비트를 팔아서 이더리움 사는 게 모르겠어요.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인데, 그거 뭐 개인 판단 아닐까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그건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이상 장투 못할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데, 글쎄요. 네,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별로 너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리시한 케이스도 많지만 매우 베어리시한 케이스도 많다는 거. 크게 보면 총 4번의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그러니까 설사 상승한다고 해도
하락 쪽으로 돌아섰고요. 두 번은 손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은 뭐 조금 이득 받고 뭐 한 1, 20% 이득 보거나 한 50% 이득 보거나. 근데 크게 오른 다음에 빠진 거라서 상실감이 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1년만 잡긴 했는데 한 2년 잡으면 수익률이 아마 더 처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뒤로 베어리시한 크립토 윈터 맞으면서 아마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더리움은 좀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잘 생각해 보시고, 저라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비트로 조금씩 분할해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도 하락장 맞을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111K 찍었다가 116K까지 한 번에 한 5,000달러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올랐죠. 하루 만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 올랐으니까 이제 뭐 멈춘다. 뭐 저는 지금도 너무 큰 세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진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0년 내로 한 10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내로 100만 달러가 된다고 치면 지금 뭐 12만도 안 되잖아요. 11만 6천인데 88% 할인이죠. 뭐 88% 할인하는데 뭐 이걸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많이 살 땐 뭐 5번씩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뭐 대략 한 2, 3천 달러 정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샀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는 좀 제가 생각이 좀 변했잖아요.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일부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안 사고 있었는데 생각이 변했어요. 그냥 초장기로 다 가져가자라고 생각이 좀 변하면서 20년 이상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동산 투자도 아예 안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만 안 하면 뭐 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생활비야 벌어서 쓰면 되니까, 뭐 그 돈으로 쓰면 되니까, 뭐 굳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할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사는 거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사는 것만 10년간 잘 참으면 100만 달러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년 보고 투자하니까. 여러분도 10년 보고 투자하시면 지금 사는 걸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그럼 더 싸니까 더 사면 되죠. 지금도 싼데 더 싸질 뿐이지 뭐 이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수로 응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MRI라고 하잖아요. MRI. 데일리 루틴에 또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일단 M은 무브,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죠. 무브. 네, 그리고 R은 리드겠죠. 네, 그 DCA는 I, 인베스트거든요. 스펠링 혹시 틀리면 봐주세요. 네, 이렇게 DCA 하고 매일 독서하고 매일 운동하고, 요거를 꾸준히 쌓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요렇게 딱 10년이 길다 생각하면 5년 하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요렇게 보면은 5년이거든요. 금방 가지 않습니까? 5년 제 생각에 되게 금방 갈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사는 거를 한 5년 정도는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뭐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매수를 매일 하는 거는 뭐 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매일 사는 건 몰라도 일단 매월 1회 이상은, 5년 이상은 계속해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매도는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와이프도 비트코인이 좀 있어요. 계속 지금도 모으고 있고, 와이프도 매도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함께 꾸준히 계속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토시 모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벌써 게시판 만든 지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개가 넘는 게시글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돈이 없다, 아니면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도 없다, 사토시 단위로 모으시면 됩니다. 사토시가 뭐냐면 1억 분의 1개예요. 그러니까 0.00000001, 이 BTC, 이게 1 사토시거든요.
사토시가 I인가요? Y인가요? 뭐 하여튼 1사토시 1사토시가 1억 분의 1개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원 정도 되죠. 매수 최저가가 업비트 기준으로 한 5,000원 정도 되니까 5,000원만 매수를 해도 사토시로 뭐 한 3,000개 이상 모을 수 있지 않나요? 네, 3,000개. 그러니까 몇천 개는 아직 뭐 모으기가 쉽습니다. 사토시가. 근데 이게 사토시가 나중에 제 생각에 뭐 한 100원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는 1사토시만 해도 한 1,000원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1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1억 1.6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6천이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 사토시 단위로 생각하면 매우 쌉니다. 1사토시에 1.6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쌀 때 많이 모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사토시로 모아야지 요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하다. 네, 요걸 생각하고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사 게시판이 새로 생겼거든요. 필사 게시판이 인기 많네요. 필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100번 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100번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5번만 써도 되고 10번만 써도 되고 꾸준히 함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면 100번 쓰기를 100일 동안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마법이 아니라 해보시면 아는데 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비트코인 DCA를 매일 꾸준히 해서 뭐 비트코인을 모아야겠다. 뭐 1비트를 모아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비트 모아야지. 요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매일매일 DCA를 할 거고 월급날만 기다렸다가 월급날이 딱 되자마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요런 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00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차라리 횟수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한 10,000번이잖아요. 차라리 하루에 5번씩 쓰고 대신에 일수를 2,000일 동안 하면 어떨까? 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00일이면은 5년 좀 넘죠. 5번 쓰기 대신에 2,000일 동안 요거를 더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번 쓰기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빼먹을까 하는 유혹도 느끼는데 5번 쓰기는 뭐 한 1, 20초면 하지 않겠습니까? 5번 쓰기 하고 1분 이내에 될 것 같아요. 이거를 2,000일 동안 5번 쓰기 2,000일 동안 요게 저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100일 동안 DCA 해봤자 그렇게 많이 못 모으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2,000일 동안 모으면 와 이게 뭐 1,000사토시씩만 모아도 몇백만 사토시 이상 모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월 1,000이거든요. 월 1,000달러. 1,000달러면은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면 누구나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40만원 저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노력해야죠. 어떻게든 전략을 짜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1,000달러 이상 저축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1,000달러를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모아서 한 10년, 20년 가져가면 충분히 100억 자산 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가져가면 100억 자산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도전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거든요. 뭐든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뭐 한 1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유튜브 되게 쉽네.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소리 떠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확실하게 시작한 거 2019년부터니까 요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정말 꾸준히 했거든요.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서 영상도 꾸준히 계속 올렸는데 한 1년 반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한 1월부터인가 요때부터 꾸준히 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9월이 됐을 때 구독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구독자 3,000명. 한 1년 동안 지났는데 그리고 한 2023년쯤 됐을 때 요때 뭐 한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2024년에 좀 솔직히 많이 늘어났어요. 23년과
23년 요 사이에 좀 많이 늘어서 지금 2025년에 17만이 됐죠. 그러니까 단기에 되는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6년 걸렸잖아요. 요 정도 구독자 수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이제 좀 많이 늘어가지고 똔똔 정도? 적자를 이제 막 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투자해서 이게 벌어온 거지 여기서 뭐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손실이 더 많았었고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광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광고 측면에서 광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거지 돈만 보고 했으면 아마 진작 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뭐 어느 분야에서든 성과가 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유튜브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 한두 개 올려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1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꾸준히 하면 뭐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5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코인 투자로 큰 성과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이더리움 투자자분들께는 되게 죄송한데 올타임 하이 넘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1년 이상 뭐 그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장기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제가 2023년부터 방송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23년 초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물론 조정은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냥 꾸준히 오르니까 이렇게 2년, 3년 계속해서 오르니까 지금 700%가 넘을 거예요. 한 7, 800% 되거든요.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려면 장기간 상승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그게 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이 없다. 그게 좀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엔 다를 것이다 하고 장밋빛 미래를 막 이렇게 그려보지만 현실은 1, 2년만 지나도 꼬꾸라진다는 거죠. 원래 자리로 다시 계속 되돌아가고 물론 비트코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2024년 1월부터 조금 정말 진정한 상장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더리움도 상장이 되긴 했는데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설 녀석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저는 환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투자 상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녀석이 나오겠지만 알트코인 중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비트코인 모방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게 원조를 뛰어넘는다? 모나리자를 열심히 습작하면 모나리자를 뛰어넘는 가치가 나오는 그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얘는 솔직히 말해서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도 내재 가치가 없죠. 천백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림은 내재 가치가 뭐 물감 정도 될까요? 뭐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걸 알아봐주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나리자 갖고 싶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무언가 알트코인이 나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어쩌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 월가의 영웅 같은 데도 나오는 말인데 제2의 어쩌구 얘네가 원조를 뛰어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할 거고 알트코인은 그냥 10,000원어치도 안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10,000원 정도면은 한 6천 사토시? 그 정도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6천 사토시 정도 살 수 있는데 10,000원어치 알트 살 바에는 6천 사토시를 택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좀 이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고래동 공부에다가 반포자이로 검색을 하시면 찬찬리치님 영향으로 반포자이가 검색어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안 됐네요. 찬찬리치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를 한 게 8월 18일이거든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8월 1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의하시면서 1비트는 1반포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이야기가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리에 와서 딱 박히도록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고 이미지화를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거래동 공부는 요렇게 좀 매칭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포 임장을 다녀오셨죠. 삼비트님도 다녀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문주 사진을 많이 좀 찍어 오셨더라고요. 여긴 문주가 아니네요. 아무튼 반포자이가 0.5개 있으면 반포자이 23평, 반포자이가 1비트 있으면 반포자이 30평대를 살 수 있다.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같다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 10년 정도 보면 반포자이가 더 좋을 수 있죠. 1비트만 있으면 1비트가 싸잖아요. 지금 싸다는 이유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6억밖에 안 하니까 이게 무슨 거의 50억 가까운 반포자이랑 비교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10년에서 20년만 지나면 오히려 반포자이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싸지는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200억인데 반포자이는 한 100억 뭐 요렇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매도하면 반포자이 2채 살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더 가면 비트코인 하나면 반포자이 3채, 4채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설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량을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전재산 몰빵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래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수량에 욕심내기보다는 시간의 욕심을 좀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래동 공부 베스트글 게시판을 보면 제가 파워로우 이거를 뭐 전글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파워로우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을 쭉 해봤거든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파워로우 기반으로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을 했어요. 엑셀 파일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달러 기준 가격이랑 원화 기준 가격이랑 영어로 쓴 건 달러고요. 한글로 쓴 건 원화 가격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가격이 대체로 잘 맞습니다. 좀 상당히 잘 맞아요. 제가 만든 공식은 아니고 크루거라는 그 스탠포드 PhD가 박사님이 수학과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 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흐름이 좀 둔화되겠죠. 둔화된다고 해도 한 2032년쯤 되면 10억이 넘어설 걸로 보이고 저는 100억 될 때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 2043년쯤 되면 100억이 넘어갈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만 가져가면 100억이 넘겠죠. 그래도 뭐 아무리 늦어도 저는 한 22년 정도면 요때 200억으로 예측할 때 반토막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한 22년만 가져가면 비트코인이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기대 수명이란 게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 40대인데 앞으로 한 30년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30년을 살아간다고 치면 한 2055년쯤 되죠. 그때쯤에는 한 600억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600억. 그때는 반포자이가 한 뭐 아무리 비싸봤자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반포자이 세 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반포자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1억 6천밖에 안 하지만 지금 49억짜리인 반포자이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장투해야 됩니다. 한 30년 정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30년 장투하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뭐 현재 80살이다. 뭐 30년 지나서 110살이 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모르죠. 네. 그리고 내가 뭐 죽는다고 해도 상속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상속을 염두에 두고 투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물려받을 수 있도록. 비트코인도 그냥 내가 죽으면 물려받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